이번 주부터 매주 월요일 새롭게 꾸민 코너입니다. 결혼, 자녀, 부부 이야기까지 다양한 가족 이야기 다루는 시간, 뉴스 집중 마이 패밀리 시간인데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요즘 새로운 부부관계이자 새로운 또 결혼 형태로 떠오르고 있는 조론입니다. 더 나이 들기 전에 내 인생을 좀 찾아가겠다는 조론에 대해서 이호선 한국노인상담센터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별거나 또 이혼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지 그 의미를 먼저 좀 짚어주세요. 그러니까 결혼을 졸업한다 그러면 마치 이혼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결혼을 쪽낸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결혼이 있고요. 결혼 관계가 조금 복잡해지거나 힘들어지면 우리가 별거라는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도 안 되겠다 싶으면 법적 관계를 통해서 결혼 관계를 해체하는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혼을 하기 전에 단계 더군다나 사이가 꼭 나빠서가 아니라 건강하면서도 동시에 합의된 별거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기본적인 별거는 사이가 안 좋거나 굉장히 힘들고 정서적으로 거의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갈라서서 따로 사는 것을 별거라고 한다면 조론이라는 건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고 그리고 각자의 생활만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돌봄의 관계는 남아있는 상태에서 둘이 따로 사는 관계 이걸 우리가 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남남이 되는 거잖아요. 법적 법적으로 관계가 모든 걸 끝낸다. 그렇죠.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야 될 법적 절차를 다 거치기 때문에요. 이건 조론하고는 일단 많이 다릅니다.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조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재산 분할을 하지 않죠. 이혼의 경우는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에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커지는 게 그만큼 이혼이 재산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론은 그렇지 않고요. 이 위자료 같은 경우는 이혼은 위자료를 뭐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세모라고 해놓은 건데 조론은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양 의무는 여전히 있어요. 조론은. 왜냐하면 아직 법적 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부양 시 증여세가 나와 있는데 이혼할 때는 당연히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조론은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재산 범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시면 조론과 이혼 사이의 차이를 보시면 아 이혼이 복잡하구나 이건 분명해지죠. 자, 부양 의무라고 표시했지만 아까 돌봄이라고 표시해 주셨잖아요. 부부간에 또 뭐 서로의 가족들을 돌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서로에 대해서 가급적 간섭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돌봄, 좋은 관계는 유지하면서 서로 돌봄도 유지하는 관계를 조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딱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치 서로를 약간 방관하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상호 신뢰가 전제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도 나를 믿고 그런데 서로 간에 만약에 생활 방식이 맞지 않아서 나는 퇴직한 이후에 농촌이나 어촌에 살고 싶은데 뭐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도시가 아니면은 그냥 죽음을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생활 방식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뭐 꼭 장기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기로 우리 이렇게 따로따로 살면서 원하는 생활 한번 해보자. 이런 방식은 다들 조론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주도 사실 이게 무슨 법적 용어가 아니라서 뭐 거주를 달리해야 한다, 함께해야 한다 뭐 그런 규정은 없겠지만 뭐 따로 사는 방법도 있고 같이 살면서 서로 가급적 관여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조론하면 예를 들어 주말인데 또 나가느냐 뭐 이런 간섭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까? 주말에 옆에 없는데요, 뭐. 가급적 관여는 없는 달리 거죠. 사는, 떨어져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와 그다음 방법과 장소 이 세 가지가 미리 준비가 돼야 될 텐데요. 시기라고 한다면 무조건 조론이라고 처음에 우리가 따로 살기로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임종 순간까지 따로 산다 그게 아니라 우리 얼마 동안 따로 떨어져 살자 이런 합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의 경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관련돼 가지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기적으로 만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다 그 방법 안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장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조론을 약간 넓게 보면 한 집 안에서 따로 사는 것도 조론이라고 보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거처를 달리해가지고 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조론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거처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어디에 살 것인가 생활비 관련해서 그런 그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뭐 교과서에 적혀 있는 건 아니지 법전에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자, 여전히 조론 생소한 개념인데 우리 시민들은 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책이 안 맞으면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여자 혼자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편하게 살고 싶으면. 부부간의 신뢰가 책임인데 끝까지 그냥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순종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아마 이제 더 끝까지 신뢰하고 살자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일부에서 아니 그렇군요. 깨끗하게 자녀들 다 크고 이제 조론이 주로 이제 장년기 지나서 이제 노년기까지 아니, 깨끗하게 이혼하지 왜 또 저렇게 조론하나 이렇게 물어본다면요. 별로 안 깨끗하거든요, 이혼이. 왜냐하면 우리가 황혼기에 하는 노년의 이혼이 참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사회적인 시선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녀들 눈치도 참 많이 보이고 자녀들한테도 미안하고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노년기에 하는 황혼 이혼 이후에 어떻게 황혼 빈곤이 발생하는지를 또 우리 KBS 뉴스를 통해서 우리 많이 또 봤잖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이혼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있지만 그 이후에 적응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근데 이제 조론이라는 건 여전히 법적 관계에 있으니까 우린 이혼한 거 아니죠. 거기다가 자식들한테도 이혼 안 했으니까 미안할 거 없죠. 네. 그리고 어쨌든 생활비는 여전히 나눠서 쓰니까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죠. 뭐 시댁이나 친정이나 이런데 뭐 굳이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네. 친구들한테도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네.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혼남, 이혼녀라는 사회적인 낙인을 받을 필요도 없죠. 네. 이런 요소들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마치 굉장히 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서 쿨한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을 일련의 보관으로 마치 이게 꼭 차선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차악은 피하자 이런 의미로 이 조론이라는 것이 네. 하나의 그 베이비 부모들 중심으로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떤 트렌드, 이런 관행이 일본에서 왔단 말도 들은 것 같고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원래 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조론을 권하며라고 하는 책이 처음에 출간이 되면서 네. 일본 사회에서도 조론이라는 단어가 알려지게 되고 그 단어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관련된 그 책이 번역이 되면서 네. 우리나라에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별거 문화가 있고요. 동거하는 상황이나 이런 상황에도 마치 같이 사는 것처럼 사실혼 관계를 인정을 해주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관계에 지금 과도기에 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이 조론이라고 하는 건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결혼을 의무로 생각하던 세대들의 어떤 사회적인 결혼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사회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익과 더불어서 심리적인 편안함과 실질적인 편안함을 영위하겠다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 아닌가 봐요. 네. 그 한 결혼 정보 업체의 설문조사에서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7%, 부정적 생각이 40%였는데요. 이 설문조사에서 그 조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 대해서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한 거를 노후에라도 좀 하고 싶고 배우자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특히 또 조론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조사 결과는 미혼 여성들과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에 대한 우리가 메시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 조론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중장년 이상이거든요. 중노년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이 왜 조론을 더 선호하느냐? 은퇴하고 나면 여성들이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이제 속칭 뭐 삼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뭐 남성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면서 24시간 붙어 있는데 24시간 은퇴 이후에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여성들의 역할이 조금 더 많아지고 여성들이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아이들 크고 나면 난 이런 계획이 있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조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바로 배우 백일섭 씨인데요.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론 이후의 생활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배우 백일섭 씨는 1년 전 조론을 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최근 고백했는데요. 근데 마누라 주면 우리 아들 주는 거지 뭔가. 내가 생활비 다 내마. 같이 살고 서로 예의도 지키고 하면서 그렇죠. 정답게 살면은 같이 사는 게 그렇죠. 어쩔 나는 그럴 수 없는 게 성격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매력이었기 때문에 조론 전에는 관심 밖의 영역이었던 살림. 하지만 이제는 매 끼니를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5분 만에 차려진 간단한 밥상이지만 꽤 만족스러워 보이는데요. 백일섭 씨는 무엇보다 조론 후 부지런해졌다고 말합니다. 부지런해졌어요. 그전에 집에 있으면 마누라 하겠지 하고 지금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 40년 만에 모든 게 직접 감내해야 될 몫이 됐지만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건 물론이고요. 반려견을 새 가족으로 맞이하는 등 조론 생활을 위한 노력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꼬마야. 나랑 같이 가서 할래? 나랑 같이 가서 할래? 백일섭 씨는 조론 후 아내와의 갈등도 사라지고 오히려 훨씬 밝아졌다고 장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평소보다 들떴어. 미움이라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훨씬 밝아지고 생각도 좀 달라지고 나도 나오니까 이해하고 고 저 사람 성격이 저랬구나. 정리가 많이 된 거지, 갈등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이해하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보다 느낀 건데 문득 조론도 좀 경제력이 있어야겠다. 나가서 뭐 거처라도 마련하고 밥 먹을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노년에. 그렇죠. 우리가 조론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준비된 조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조론을 하느냐, 조론할 거면 차라리 이혼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혼은 싫은데 살지는 못 살겠거든요. 네. 살 수는 없겠고 이러니까 조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가지 모순 사이에 뭐 궁여지책이거나 아니면 좋게 보자면 이게 묘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여하간에 이게 궁여지책이든 묘책이든지 간에 뭐든지 이혼도 잘 준비된 이혼을 해야 네. 이혼 이후가 더 나은 것처럼 네. 조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를 하셔야 그 조론 이후의 조론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의 그 일상들이 24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준비된 조론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행복감이 높다.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알게 모르게 우리 주위에 그 조론 부부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고 해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조론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그냥 사이가 안 좋아서 떨어져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별거로 보지 않고 만약에 조론으로 본다면 사실 그 우리나라의 별거하는 그 커플들을 손가락으로 한다면 아마 상당할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커플들이 이 조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둘 간에 떨어져 있는 요 시간들을 조금 재해석해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새로운 그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조론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그 조론도 준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자격과 조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자격과 조건의 가장 1순위는 둘 간에 그래도 조론은 신뢰가 바탕이 돼 있어야 돼요. 네.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은 나를 믿고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되고 말씀하신 경제력도 살짝 좀 바탕이 돼야 되고요. 네. 거기에 조금 더 합친다면 그래도 나 혼자 독립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나갈 수는 있어야 되고요. 네. 만날 친구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지 네. 않다면 우울해지겠죠. 네. 취미도 좀 있고 경제적 독립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된다면 왜 조론하냐 그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네. 삶이 서로에 대한 간절함도 증가시키고 네. 서로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부부간의 그런 애정들을 또 많이 향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조론이 무조건 권할 것은 아니지만 부부들이 이렇게 때로는 선택을 하기도 네. 하는 하나의 또 다른 부부간의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배우 백일섭 씨 말고도 실제로 조론을 하고 나서 나이 네. 생활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 보시죠. 서울 성북구의 한 식당, 조론 후 이곳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는 조춘매 씨인데요. 조론 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남편을 만난다고 합니다. 여기 식당이 조금 있다 세탁기 놀 데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우리 한이가 해다 좀 서로 좋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이 빨래 때문에 이렇게 핑계핑계 또 오잖아. 미술에 취미가 있는 남편 오희장 씨는 조론 이후 삶의 여유를 찾았다고 합니다. 일도 많고 그랬기 때문에 바빠서 여기도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간도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기도 마찬가지 만나러 오게 되고 또 그림도 안에 그려주고 아버지 식당 안팎 같이 가든가 보수적인 거 좀 그런 거 좀 고쳐주기도 하고. 아내 춘매 씨의 조론 후 생활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혼자 지내는 낯선 타지 생활이 걱정도 됐지만 이젠 오히려 편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외롭냐고 물어본 사람 많아요, 저러. 근데 전 그렇지 않아요. 너무 편하고 좋아요. 지금은 마음껏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있는데요. 4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서로 걱정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는 서로 정한 게 있어요. 서로 각자 어느 거 타치 안 하고 서로 또 일 타치 안 하고 서로
각자의 생활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정해놓고 사는데. 그렇지만 이제 서로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기로 하고 무슨 일 있으면 달려와서 이렇게 만나기 도와주고. 그럼 이제 베스트 프렌드? 그렇지, 베스트 프렌드. 네, 73살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자,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 힘들고 그렇다고 이혼은 엄두도 안 나고요. 그런 분들이 만약 졸혼을 준비한다면 이런 것부터 준비해 나가라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우리가 아까 표로 간단하게 조금 봤었는데요. 그걸 줄이자면 취친 돈독인데요. 네. 취미 같고 그다음에 친구 같고 돈 좀 준비하고 그다음에 독립적이고 네. 이 네 가지에다가 배우자를 향한 끊임없는 립 서비스가 있다면 네. 아마 우리가 그 조론으로 가기 전에 더 큰 행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떨어져 살지만 서로에 대해서 서로 돌봐주고 좋은 관계로 있다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한국 노인 상담센터 이호선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